안녕하세요. HLB 리보세라닙이 난소암 병용치료에서 우월한 효과를 확인했던 것이 3월 23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구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HLB 리보세라닙은 학회에서 구두 발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2020년 8월 24일 여기서도 유럽 종양학회는 에스모를 말합니다. 에스모에서도 리보세라닙 논문 발표를 예고했는데 21개의 발표가 있는데, 이 중에 포스터로 발표되는 것도 있지만은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닙과 1회사를 병용한 임상 3상 결과는 구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모에서도 구두 발표되는 논문이 있고, 2020년 AACR에서도 리보세라닙 소세포 폐암 임상 2상 결과가 구두 발표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것은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캄레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 병용 치료 임상 2상이 결과가 구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HLB는 뭐 에스모, AACR, 미국 여성암학회 등 여러 학회, 그리고 여러 적응증, 뭐 난소암이라던가 소세포 폐암이라던가 비소세포 폐암이라던가 여러 적응증에서 구두 발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구두 발표랑 포스터 발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포스터 발표보다 구두 발표가 임팩트 있는 논문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채택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발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구두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임팩트 있는 논문들 위주로 구두 발표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모라던가 AACR 같은 데는 구두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구두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두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포스터 발표로 희망을 하면은 100%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는 대부분 할 수가 있는데 구두 발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가 임팩트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 주목받는 논문들은 구두 발표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수 논문으로 베스트 포스터 상도 있고 베스트 페이퍼 상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 발표를 한다고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포스터 발표를 한다고 해서 임팩트가 낮다라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를 해도 베스트 포스터 상 같은 게 있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 구두 발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학회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은 구두 발표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두 발표는 뭐 자주 경험해보고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국내 학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지명도 있는 국제 학회라면 에스모 같은 것은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거죠. 그런 데에서 포스터보다는 구두 발표 선정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보다 가까이 만나고 발표 내용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보다 적나라하게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포스터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차이점으로 또 찝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구두 발표의 경우는 광고 후에 남의 시간을 뺏는 공연의 형식, 포스터 발표는 보는 사람이 전적으로 선택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 포스터는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구두 발표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있으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두 발표의 경우에는 보다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하고, 준비가 부실할 경우 비난을 받을 강호도 조금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보다 구두 발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고, 자, 밑에 또 의견들을 보면요, 고민의 여지가 없이 구두 발표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나의 논문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자, 나의 논문을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때, 물건을 팔 때 포스터 세션은 벽보를 붙이는 건데, 구두 발표는 TV 광고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학회라면 공중파 광고고, 안 유명해도 케이블은 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벽보를 붙이는 게 나을까, TV 광고가 더 나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고민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하신 분이랑 비슷한 의견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은 사실 구두 발표보다는 포스터 발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은 포스터는 쓱 보고 있다가 자기가 어설핏 좀 안다 싶으면은 가서 캐묻게 되지만은, 이제 오럴 세션에서는 남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질문해야 되니까 내가 혹시나 틀리진 않을까, 좀 더 정리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은 질문자도 바보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내가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랑 이거는 뭐가 좀 다른가요? 비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도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틀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포스터가 아마도 답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발표 내용에 대한 반응을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포스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랑 구두 발표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논문들이 구두 발표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학회에서 발표가 된 것들이 많은데 뭐 AACR, 에스모 이런 곳에서도 발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포스터 발표로 되고 또 일부는 구두 발표가 되고, 중요도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볼 때는 구두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포스터 발표는 여러 가지들을 벽보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두 발표는 어떠한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발표자가 나와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발표하는 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의 관점에서 봐도 구두 발표가 조금 더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터 발표를 추가하는 데는 그냥 벽보를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구두 발표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뒤로 밀리고 발표 공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구두 발표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포스터 발표는 그냥 벽보 하나만 더 붙이면 되니까 공간을 굉장히 조그맣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포스터 발표랑 개인 구두 발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를 다음 학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해가 안 돼서 여기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초보 연구자라고 하는데요. 개인 논문을 구두 발표하는 거랑 포스터 발표를 학회 행사에서 하는 거랑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두 발표는 학회에서 초대해야 하는 거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마 안 될 듯 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HLB가 옛날에 뉴스기사 말할 때도 구두 발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초대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야지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데, 구두 발표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회에서 선정을 해줘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듯 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서 지정된 자리에 붙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100% 거의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두 발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정된 시간 앞에 서서 질문에 답해줘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초록 내고 포스터 만들어 붙이고 열심히 들으세요, 학회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조금 더 세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스터는 논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포스터의 데이터도 천차만별이지만은 그것을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 자, 이분이 있는 분야는 구두 발표를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요새 우리 분야는 최상위 저널에 내지 못한 건 구두 발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논문이어야지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LB 아파트닉 같은 경우에는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적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구두 발표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학회에서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초록을 먼저 제출합니다. HLB가 초록이 제출 안 됐다라고 하면서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초록이 제출 시간이었는데 왜 제출이 안 됐느냐,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한 루머가 퍼진 적이 있는데, HLB 논문은 최신 혁신 논문이라서 초록 제출을 연장받았죠. 그래서 늦게 내도 됐습니다. 그랬던 루머가 있고, 어쨌든 초록을 먼저 제출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로 발표할 건지 구두로 발표할 건지, 포스터로 발표하고 우수 포스터로 선정되면은 구두로도 발표할 건지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건데,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회에 따라서는 그런 선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 초록을 제출한 게 채택이 되면은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국내 학회는 대부분 채택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해외 학회는 채택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돼서 채택이 되면은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를 준비하셔서 학회에서 발표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스터 발표, 구두 발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HLB의 리보세라닙은 심심찮게 여러 저명한 학회에서 여러 적응증에서 구두 발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구두 발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정이 돼서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